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산중공업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전일 영상에서 제가 현재 상황상 테마가 약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딱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각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제 취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선 수급의 뒤바뀜이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추매 자리를 좀 잡아보자 라는 논지였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도 두산중공업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금일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매번 찍어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내년까지도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멘탈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두중 끌고 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던가 재료들 앞으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좋지만 단점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또다시 시간이 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종목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근거로 또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간 마인드가 생겼다면 내 의지대로만 주가가 가지 않는다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갈 때는 음봉으로 시작을 해도 마냥 쭉쭉 올라갈 것 같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니 상승 출발을 해도 계속 떨어질 것만 같은 이런 기분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단지 주가가 흐르고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다, 틀렸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주식을 길게 하시기는 어렵고요. 본인이 처음에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고점 거의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오려나 기회를 좀 모색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확연하게 이렇게 상승할 때보다도 최근 거래량 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테마성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 주가의 흐름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고요. 심리적으로 22,000원은 깨지 않으려 하고 있고 23,000원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23,050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23,6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관심도가 좀 줄었다고 생각할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내려오지도 않고 횡보를 보여주는 시점에서는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3만원 이상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폭을 기대하고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1차로 추가 매수 자리 22,500원에서 22,000
800원 정도. 양봉 흐름이 이렇게 좀 나와줄 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나머지 들고 있는 현금 다 들어가는 건 반대입니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안전한 추매 포인트는 저는 2만원에서 2만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때 현재 구간 버티시면서 순환매가 다시 돌기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멘탈적으로 여유롭게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렸던 요 자리 여기에서 추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수급과 공매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 5만 주가량 나갔고 개인이 2만 7천 주 나갔네요. 기간이 3일 연속으로 20만 주, 35만 주, 오늘 10만 주 가량 이렇게 들어온 부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금융투자에서 또 3일 연속 이렇게 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수급 제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과 외인보다는 기관이 좀 수급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이 주도를 하면서 개인이 붙어주거나 아니면 외인이 붙어주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개인의 엄청난 이런 수급으로 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해줬지만 그만큼 또 리스크를 보여인데요. 6월 8일 100만 주가 나갔고 6월 9일 17만 주가 잠깐 들어왔다가 10일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60만 주, 40만 주, 40만 주 오늘은 별로 나가진 않았지만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에 대한 매도세가 기관으로 바뀜 현상, 수급 바뀜 현상이 나와야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변함은 없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매도에 동참을 하란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가파른 상승세보다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수급이 두산중공업에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매도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공매도 최근 비율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도 또한 같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주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많이 했고 공매도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가 다시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부담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면서 시가총액이 적지 않은 이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공매도 같은 걸로 주가를 크게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두산중공업 현재 상황 원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여기까지 상승을 시켰었고 특별한 뉴스라던가 구체적인 수주 소식이라던가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미 협력으로 인해서 국내 탈원전에 대한 기조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 보았지만 국내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 허가도 받지 못하고 다시 미뤄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재무적으로도 두산중공업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우려감을 표하는 뉴스들도 나와 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자금 조달 속도 높인다. 신용 전망 여전히 부정적. 두산중공업이 한 달 새 930억 규모 기업 어음 CP 발행하는 등 유동성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정기신용평가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을 평가를 했다. 최근 한 달 사이 1년 만기 CP 430억 원과 6개월 만기 500억 원, 총
930억 규모의 CP를 발행했다고 나와 있고요. CP 발행 이자율도 연초에 최고 4.4%에 달했으나 재무 상태가 개선되면서 최근엔 연 3%대 후반으로 낮춰졌다. 두산중공업은 11분기 만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고,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죠. 그래서 그 매각 금액으로 8,500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죠. 7월 1일 날. 언뜻 보기엔 채권단 관리가 들어간 상황에서 또다시 자금을 930억을 끌어와 부정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저는 반대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두중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CP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신용만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중의 신용 상태가 그래도 안 좋게는 표시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믿을만하다. 업계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만기가 긴 CP를 선택했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두산중공업이 큰 금액과 이자율을 또 갚아가는 데에도 부담이 적다. 두산중공업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내피셜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팩트는 한 달 새 CP 930억을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렇다고 주가에도 큰 영향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주가는 크게 급등한 모습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미 두산중공업 작년 신용평가에서 BBB-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이런 내용들은 주주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셨을 거고 이번 발표에서도 6월 11일 날 진행했죠. BBB- 이게 유지가 되었다. 원래도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두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재무적으로도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는 이유는 전혀 없다.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지난주 영상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런 자구 노력을 했죠. 두중 같은 경우는 3.9조 원의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산도 2.3조 원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빌렸던 채권단 3조 원 중에서 이미 절반 1.5조 원은 상환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1.5조 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금 8,500억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1조 2천억이 이제 현금으로 확보가 되는데 3분기 내로 전량 상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1년에 90% 이상을 갚아야 하는 이런 부담감도 동시에 사라지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 중공업 부문 계획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2021년 수주는 전년 대비 약 57% 증가, 매출은 약 11% 증가 및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계획이다라고 밝혀 있습니다. 이미 8조 6천억 원 이런 목표에서 6조 6천억 원, 한 70% 이상은 이미 수주가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주 잔고 17조 이상이 남아있죠. 그리고 매출액도 2020년 5조 2천억에서 5조 8천억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부분.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영업이익이 5천억 적자였지만 흑자 전환해서 2,200억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영업이익률도 마이너스 10%에서 3.8%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료에는 원전에 대한 중공업 부분,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당연히 탈원전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수주에 대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재무적으로 중공업 부분 더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앞으로 나와야 하는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 하루라도 좀 빨리 반영되기 위해서 뭐 빠른 이런 수주라던가 뉴스케일, SMR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에는 어려울 것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꼭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아직 여기에 신재생이라던가 수소, 가스터빈 미미할 수밖에는 없지만 향후 1년에서 뭐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의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에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수주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수원 8조 체코 원전 수주 청신호 러중 탈락, 미국, 프랑스와 3파전 뭐 다들 보셨을 겁니다. 설원전 논란에도 한국전력기술, 한전원료, 두산중공업 등등 팀코리아를 꾸려서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나 중국 기업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참여 불허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이전에는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지만 결국엔 러시아와 중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를 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팀 코리아도 현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최근 바카라 원자력 발전소 상업운전 개시로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입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경쟁력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 그리고 프랑스의 절반 2분의 1 수준이라고 언급을 했죠. 특히 입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많이 해오면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죠. 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가격도 경쟁력이 있지만 기술력도 좋다.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좀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방문을 산수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체코를 방문해 체코 정부 관계자, 체코 전력공사 경영진과 만날 예정이다. 아직은 뭐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체코 에너지산업연합회에서 지난달에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나왔었는데 신고리 원전을 방문해서 건설 중인 5호, 6호기 그리고 현재 가동 중인 4호기를 살펴봤다. 한수원은 유럽 사업자 요건에 인증심사를 최종 통과를 예전에 했었고 그 모델로 두코바니 원전에 적용을 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진전된 내용들 그리고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여유롭게 두산중공업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금일은 차트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쪽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